네, 어제 하루 1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34명이 검역 절차에서 발견된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이제 방역의 중심을 해외 입국자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집계 상황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특별 입국 절차를 하고 또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 유증상자에 대해서 또 이제 공항에서 바로 확진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네. 이분들을 놓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팬데믹 사태로 유럽에서 이제 미국 또 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대부분은 유증상자이지만 일부 무증상자인 분들 중에서도 전염력이 있거나 그분들이 잠재기나 잠복기 상태에서 이제 며칠 후에 감염력을 가지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예. 앞으로 이 해외 유입 사례를 어떻게 검역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제한된 역량이라든가 인원수, 검사 수 이런 걸 봤을 때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구는 14명이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은 당연히 안심하기 이르지만 이제는 좀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긍정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확진자 통계는 현재 감염 전파 상황은 아니고 한 1, 2주 전의 상황이 되겠고. 그렇죠. 근데 이런 추세가 지금 며칠째 쭉 지속되고 있는 면에서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한 1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압 격리병상이라든가 확보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원을 못해서 중증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숫자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신규 확진자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가격리에서 그 추적하고 있던 환자 중에서 추가로 확진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집단에서 한 명이 발생했느냐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차이가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확진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감염 경로라든지 속해 있는 집단의 위험성 같은 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때 2월 한 15일 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며칠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던 그때였거든요.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했었을까 다시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감시와 습관화된 생활화된 방역은 계속 방심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해외 유입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예상보다 입국자가 많아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은 일단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되 3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했더니 특히 이제 비행기는 한꺼번에 몇십 명, 몇백 명이 갑자기 몰려서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혼잡하고 또 대기하는 동안에 또 그 공간 대기 환경에 따라서 또 교차 감염 위험성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신원이 확실하고 그런 분들은 일단 집에 증상이 없는 분에 한해서 집 근처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로 고려할 점은 이분들이 이제 그 집으로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가? 물론 이제 무증상 시기에는 그 잠재기 잠복기여서 아직 전염력이 없는 분도 있지만 회복기, 이렇게 증상을 앓고 나서 증상은 없지만 감염력을 가진 경우도 있고 증상이 경미해서 이제 자기가 무증상이라고 생각하셔서 무증상 감염력이 있지만 무증상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일단 자가격리하는 데까지 가시게 할 건가? 그리고 집에 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가족이 또 추가로 계신가 혼자 사는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자기 연고지 근처로 어떤 안전한 교통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가가 아니라도 그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시설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잠재기나 잠복기에 있는 분들은 또 검사를 하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한 2, 3일, 3, 4일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는 것도 잠재기에 있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WHO가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현재 이 유럽발 입국자 관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제 미국발 입국자까지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발 입국자들은 이제 전수 검사가 추가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이제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총리께서 지시한 건 보다 좀 강화된 입국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전수 검사를 뜻하지는 않는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뜻하지는 않는데 뭔가 조금 더 강화된 입국 절차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는데요. 조금 좀 지혜를 모으고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 하면 좋지만 입국자가 너무 많으면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국자 수를 좀 미국발 입국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긴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국민에 대해서 해외 금지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교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 여행을 나가시는 거를 일단 줄이시면은 그만큼 또 들어오시는 입국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입국 관리를 한정된 자원으로 조금 집중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저희 국민들의 좀 불필요한 해외 출국은 좀 당분간 자제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검체를 한 번에 한 32명까지 모아서 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검토 중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경우 그래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은 그분들을 모아서 한 번 검사하면은 그분들이 모두 음성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아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구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방역 당국의 좀 추가적인 대책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상황도 심각해지자 어젯밤 이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 장비 지원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료 장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아직 그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그 의료 장비가 어떤 내용인지 공개는 안 됐는데 아마 가능한 모든 장비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방역을 위한 장비부터 진단 장비, 치료 장비 모두를 포함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환자가 속출하지만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동시에 생겼을 때 이 한 대의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를 가지고 지금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위중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인공호흡기가 되겠는데요. 아마 모든 진단부터 치료 모든 장비를 미국에서는 또 다른 자동차 공장을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다른 공장을 가동해서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의료 장비, 치료 장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요청과 확보 전략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는데 글쎄 이것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런 좀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좀 늦지는 않았을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주로 했던 것은 조기에 이제 적극적인 검사를 하고 그분들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를 시켜서 그 추가적인 2, 3차 전파를 막는 그런 전략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은 이미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역학조사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대부분의 국민을 잠재적인 접촉자로 가정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감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봉쇄 전략,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모든 모임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염자는 이제 감기처럼 앓다가 또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2주 후엔 또 감염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급증하던 감염자 폭발세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진자를 찾아내고 추가적인 감염 전파 그 사람들만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다 같이 격리를 시키는 그래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꺾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미 이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중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의료 자원을 좀 적절하게 빨리 배정을 해서 치료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증의 위중화를 막고 위중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어떤 메시지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아마 뭐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 방역뿐만 아니라 뭐 경제라든지. 근데 방역 분야에서 본다면 일단은 내일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실무자 위주의 그런 위원회를 아마 구성하자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국제보건규약,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IHR의 준수, 그러니까 자국민의 해외에서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그분들의 어떤 방역이나 격리를 할 때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좀 원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그 G20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어려운 그 저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또 그런 데서 대규모 감염이 생기면 그것이 또 자국에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 기금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국내 추세와 또 전 세계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가을에 이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뭐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그 기후가 미치는 영향은 이제 바이러스 특정마다 다르지만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뭐 한 70%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100% 영향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밀접 접촉으로 인한 비말 감염이 더 기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기후가 가을,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그만큼 환기도 좀 안 되고 추우니까 이제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밀집된 모임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더 높아지는 환경이 조성되기 쉬울 것 같고요. 바이러스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난방구를 한번 거쳐온다든지 많은 인구가 감염되면서 작은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그 변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병원성이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약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금 한번 그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면역 능력이 없어서 다시 재감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우리가 지금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올해 가을 겨울에 또 다른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욱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